오늘 많은 분석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정보입니다. 나토는 크렘린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될 무렵 발트 3국을 러시아에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은 이미 전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밝혔습니다. 2021년 당시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 당국과 동유럽 국가에서 나토군을 철수하고 발트 3국의 이른바 완충지대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스톨텐베르그 회고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토 사무총장이 발트 3국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가을에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만나 크렘린이 제안한 이른바 유럽 내 완충지대 설치나 나토를 1997년 국경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군대만이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었고, 나토는 그동안 죄송하지만 자기들 편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엔스 스톨텐베르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미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보셨을 내용뿐만 아니라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톨텐베르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들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군사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자고 설득하려 했던 일도 떠올렸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후원, 구독 또는 스폰서십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즉, 아직도 우리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흥미로우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후원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패치뉴즈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중 나토의 리더십라는 책에서 전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때때로 자신의 더 이른 시절에 대한 짧은 회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약속한 대로 주요 초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10년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톨텐베르그는 북대서양 동맹을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자 멜리스 오이찰루가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자로서 저는 책 제목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적, 사실적으로 모두 그렇습니다. 나토는 스톨텐베르그가 재임하는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물론 공식적인 무력 충돌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하면 그 사건은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때때로 군사 행동으로 번지기도 했던 대테러 작전에 가까웠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할애된 분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를 감안하면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책 제목을 정할 때 다소 과장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전쟁 초기 몇 달간 나토가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동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공식화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과 인력 훈련을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 임무조차도 나토가 아닌 유럽 군사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회고록 제목은 전쟁 중 나토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자는 이 책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한 충격적인 고백을 공개합니다. 알고 보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첫 몇 달 동안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공 지원을 요청하며 나토의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이 단호하게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젤렌스키에게 거절했다고 자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톨텐베르그는 전쟁 초기에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키이우가 매우 빠르게 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인정합니다. 옌스가 인정하듯이 옌스가 인정하듯이 미국은 2021년 10월 중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를 입수했고 이후 CIA는 그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볼, 들어봐요. 적이 정말로 공격할 겁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의 정보 평가가 미국의 평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파리와 베를린은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고 긴장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톨텐베르그 역시 에스컬레이션 우려에 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스톨텐베르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임무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나토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더 나아가 스톨텐베르그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러시아와의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이 생각을 거부했던 경우에도 말이죠. 스톨텐베르그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도 나토 내에서 러시아인들과 성공적으로 대화 채널을 마련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글을 씁니다. 젤렌스키가 더 단호한 군사 지원을 원했던 것과는 달리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젤렌스키는 전쟁을 원했지만 나는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니 이게 바로 최고라고요. 그리고 스톨텐베르그가 쓴 것처럼 그에게 러시아와의 대화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대화에서 강했다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21일에 쓴 회고록에 8월의 전쟁이라는 장에서 스톨텐베르그는 2021년 가을에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브로프에게 러시아 나토 이사회에서 국경 지역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러시아의 제안과 1997년 이전 위치로 동맹군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모든 요구를 전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이 스톨텐베르그만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 이 대화가 있은 직후 스톨텐베르그와 라브로프의 대화 이후 미국도 유럽 내 군사 배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발트 3국에게 매우 불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외교관들은 스톨텐베르그가 실제로 동쪽에서 나토와 국경을 접한 국가들의 등 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러시아 나토 이사회가 소집되어 그 자리에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의도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가 쓴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제안이 적당한 것을 골라먹는 메뉴가 아니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원칙에 따른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는 폴란드와 발트 3국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맹국들을 러시아에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나토 사무총장이 1997년 이전에 존재했던 유럽의 질서가 어떤 식으로든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인들과의 신뢰 구축 조치라는 명목 아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자신의 직책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소한 동맹국들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최고 지도부는 나토에서 아무도 러시아인들과의 어떤 거래에 동의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톨텐베르그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떤 합의된 결정에 근거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는 또한 전쟁 초기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이 비공개 회의에서 그들은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은 유럽의 과도한 개입이 나토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제발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푸틴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기자 아이찰루의 인용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만남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직 사무총장이 매우 솔직하게 묘사한 바와 같이 나토의 동부 측면에서 합리적인 중용이란 나중에 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대화를 가치 중립적인 절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소통의 채널 자체가 이미 어떤 미덕인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는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이 정상화되는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소국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결코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대화의 대가로 안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화면의 QR코드나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